모범형 파트너를 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알아서도 잘해. 스폰서 파트너에게도 뭐 다 조언도 해주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다 하죠. 그런데 이 모범형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는 리더와 조직원의 유형이에요. 우리 보통 DISC, 우리 많이 그 초기 사업자나 뭐 우리 상대를 볼 때 무슨 형이야? D형이야? I형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유형이라는 것은 이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저는 DISC 중에서 저는 약간 D와 I 성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S형의 성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드라지는 것 뿐인 것처럼 리더와 조직원의 유형이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팀장 워크샵 때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이런 짧은 리더십 을 배워보도록 하자. 책 읽어주는 본부장. 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마음으로 리드하라 책에 좀 나와 있는 걸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원의 5가지 유형에는 에일리어형, 모범형, 실온형, 수동형, 수능형 이렇게 5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우리는 리더도 되고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죠. 예, 리더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스폰서 파트너 할게요. 우리는 스폰서인 동시에 파트너도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는 그럼 리더도 유형이 있어요. 살짝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수능형이 있죠. 수능형. 수능형은 요 그림에 보시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굉장히 충직하고 헌신적이에요. 리더들이 볼 때는 아주 예뻐하는 스타일이죠. 아주 뭐 자기가 알아서 일 다 해요. 그리고 조직의 규칙을 열심히 수행해요. 어떤 뭐가 정해지면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의 기준에 잘 녹아 들어갈 줄 알아요. 양보도 할 줄 알고, 예, 맞출 줄도 알고, 배려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료와의 협업이 굉장히 잘 되겠죠. 예. 이런 파트너 여러분들 예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너들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예, 문계수 본부장님이 저런 파트너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의 다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점이 있는데 주도적인 자세가 좀 부족해요. 예, 그리고 상황에 맞는 창의력과 수행 능력이 좀 딸려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는 잘하고 잘 맞추고 배려도 하지만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무엇인가 앞으로 끌고 간 리더의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좀 답답한. 예, 그래서 창의력도 없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하는데 시키지 않는 걸 알아서는 잘 못하는 형이 수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화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형이 있냐면 수동형이죠. 예, 이 수동형은 앞에 수능형 같이 비슷해요. 잘 적응하고 하지만 차이점은 앞에 수능형보다 에너지나 열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에너지가 없는 파트너들,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스스로 하기보단 그냥 오직 그 리더의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라고 말할지만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죠.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기대에만 부응합니다. 당연히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어떤 일을 해낼 역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스폰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스맨들이에요. 나쁘지 않죠. 예스맨. 리더 입장에서 예스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역량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에너지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 이렇다.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형입니다. 수능형이나 수동형들이 좋기도 하겠지만 내 말을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서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조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용형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거든요. 어때요? 이런 실용형들은 아주 현실론자예요. 그래서 현실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죠. 그리고 아주 상황 파악 끝내주기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치껏 딱 봐서 아 여기선 내가 끼어들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리고 아 여기는 내가 안 해도 돼. 그래서 적당히 자기 주도형이야. 적당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황 능력이 엄청 뛰어나죠.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눈이 팍팍 돌아가고 잔머리 팍팍 돌아갑니다. 이게 실용형이죠.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팀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현실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절대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요. 창의적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뭐 일할 거 없지? 요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요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아, 저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요거까지는 하는데,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런 형이죠. 예,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야, 아쉬움이 많죠. 아, 저기서 조금만 저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면 빅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요런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 머리를 아주 크게 돌리기보다는 그걸 우린 잔머리라고 하죠. 예. 아주 그냥 코앞에 내가 내 에이리어만 보는 이런 조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에일리어형인데 요 리더는 독립성 엄청 투철해요. 그냥 뭐든지 그냥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맡기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고하고요.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그리고 이런 파트너들은 굉장히 높은 집중도와 몰입도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별로 스폰서가 뭐 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때요? 요 여자 엄청 똑똑해 보이죠? 아주 야무지죠? 예. 그냥 주도적으로 해요. 그냥 뭐 누구 얘기 듣는 것도 싫어. 그냥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눈에 띄게 특특해서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일리언들은 리더와 오타가 났네요. 리더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에일리형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어떤 조련의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리더와 가장 많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있죠. 리더가 조금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파트너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지만 부담스러운 스폰서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잘난 파트너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그렇게 의논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아니면 슬슬 기분이 나쁘는 것도 있고 빈정이 좀 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똑똑한 리더들은 스폰서가 하는 게 못마땅스러운 면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에일리어형들이 관계십에 좀 부족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스폰서한테 막 대놓고 막 찌르고 투쟁하고 막 이런 부딪힘이 많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모범형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뭐 다 갖췄어요. 업무 이해도,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엄청나게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리더의 잘못에도 과감한 조언 수정도 해요. 팀워크의 중요성도 잘 알아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수능형, 뭐 대세부형, 뭐 이런 형들과 에이리언형이나 모범형의 그 차이점이 딱 갈라져 있죠. 그런데 이제 에이리언형과 모범형이 좀 다른 거는 요 모범형은 팀워크도 잘 맞춰. 스폰서도 잘 다뤄. 스폰서와 파트너와 여러 가지 잘 경영을 해요. 예. 요런 5가지의 유형의
팀원들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김 기자님, 보고 듣고 즐기자. 김 기자님은 어떤, 네,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조직원도 있잖아요. 어떤 형이십니까? 저는 시종형 아니면 맨 앞에 수능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형이에요? 수능형에서 좀 많이 헤맸습니다. 예, 많이 헤맸다는 거는 거기에 좀 머물러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어떤 형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실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용형. 최종적인 목적은 모범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역시. 네, 아주 모범형 파트너입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모범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유형이 나올까? 이게 이제 블레이크와 머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유형들이 생길까? 이게 물론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형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이제 리더의 성향도 거의 비슷해요. 리더의 성향. 이거 제가 굳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비슷하죠? 컨트리 클럽형, 리더가 컨트리 클럽형은 이제 뭐냐면 여기 똑같죠? 아까 이거 수능형과 비슷하죠? 예, 대표적으로 이들은 뭐냐면 갈등을 되게 싫어해요. 화목한 걸 좋아해요. 예, 이런 리더들은 그래서 이렇게 불화하는 걸 싫어해요. 갈등 구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회피해 버려.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리더들이. 그래서 정면 돌파를 안 하는 거죠. 뭔가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은, 전체 동의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을 안 하고 회피해버린다는 거죠. 예, 요런 리더들. 그런데 이제 이런 리더들에게 만약에 아까 그 모범형이나 에일리언 형들의 그런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갈등을 하는 거죠. 예, 눈치. 그리고 여기 보면 무기력형도 있어요. 이런 무기력형은 아까 뭐겠어요? 예, 아주 그냥 수동형들이죠. 이 리더도 무기력형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형은 그냥 어느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제군주형 있죠. 여기 전제군주형은 그냥 내가 갖고 놀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인데요. 이 전제군주형들은 전제군주형 밑에 어떤 파트너들이 많냐면 아까 요 무기력형, 수동형 파트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모든 게 결과 중심이고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리고 이 전제군주형들의 일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단답형. 그러니까 검은 거 아니면 그냥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예, 뭐 예뻐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아예 그냥 갈라버리는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전제군주 형들은 만약에 아까 에일리언 형들이나 이제 이런 모범 형들이 스폰서한테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 눈치 게임 하는 사람이나 왜 이 전제군주 형들은 능력이 좀 있거든요. 예, 결과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껏, 내가 여기 있으면 좀 이득이 되겠다? 그냥 저 스폰서 따라가면 괜찮겠다? 뭐, 요런 분들만 남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군주 형들은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는 형입니다. 대세부흥형 뭐 당연하죠. 그리고 무기력형은, 일단 굉장히 모든 거에 무관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걸 엄청 두려워요, 이 무기력형들은. 그래서 자기가 무능력한 걸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굉장히 파트너들한테 떠넘기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회피를 하냐면 나는 권한임을 하고 있는 거야. 파트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방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뭔지 아시죠? 무기력형, 타조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막 위험이 오잖아요. 그럼 막 도망을 갈 때 자기 머리만 모래 속에 박는 거죠. 그럼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위험이.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위험이 없는 건가요? 뭐 이런 거다. 당연히 팀 매니저먼트형은 아까 모범형처럼 이제 그렇게 파트너들이나 조직원들이 잠재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파트너들에게 성취감을 계속 안겨주는 이런 그 환경, 파트너들이 아주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리더형이 이제 팀 매니저먼트 형이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에 속해 계신가요? 자, 리더님, 누가 있을까요? 우리 문계순 본부장님, 나는 어떤 리더형입니까? 네, 팀 매니지먼트 형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면, 우리가 내 모습을 일단 좀 보게 되고요. 우리 당연히 팀 매니저먼트형이 리더가 돼야 되겠고요. 또 내가 파트너라면 모범형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모범형 파트너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면 성공하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 맞죠? 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아야 성공을 합니다. 나와 같은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 조직원들로 계속 있으면 내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깜이라 그러죠, 깜. 예, 결국은 깜은 뭐냐면 이 모범형 파트너를 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알아서도 잘해. 스폰서 파트너에게도 뭐 다 조언도 해주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다 하죠. 그런데 이 모범형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일하고 싶은 리더가 있는데 그들이 첫 번째는 신뢰 자본이 있는 리더랑 함께 일하기를 원한답니다. 신뢰 자본은 신뢰는 오랜 기간 축적돼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한 것도 지켜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예, 그냥 투명한 이렇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으면 신뢰가 없죠. 예, 원칙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신뢰가 없어요. 대체로 그 시끄러운 조직들이 있거든요. 막 이 문제가 계속 그 라인은 계속 문제가 발생해. 이제 그게 왜 생기냐면 사실은 파트너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가 원칙이 없이 행동할 때 굉장히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아,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때는 이래요? 예, 본부장님이 예를 들면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원칙 없이 행동하는 리더가 있는 곳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랑 함께 일하기를 원한답니다. 미래 비전은 당장 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리더, 이런 리더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 안정을 주는 리더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멘토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리더는 일은 잘하는데 상담은 가능한 안 한 리더들도 있어요. 자기가 막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받아주고 내 정신적인 거를 안정스럽게 해주는 리더, 또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랑 일하기를 원한답니다. 당연하겠죠. 프로랑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프로는 프로랑 일하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예. 프로인데 안 프로랑 일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또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줄 아는 리더랑 일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기 목표야. 자기만 알아. 자기 것만이야.
아니라 내 팀원과 함께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미래의 비전을 끌고 가는 실력 있는, 신뢰 있는 리더랑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리더는 언간생신 꿈도 못 꿀 수 있지만, 애터미는 평범한 내가, 비범한 내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저거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범형 리더나, 이런 모범형 파트너, 또 이런 그 능력 있는 팀 매니지먼트,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팔로워십이 있답니다. 팔로워십. 팔로워십은 뭐냐면, 자기 직책과 상관없이 건전한 비판과 주인의식을 가져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힘이 팔로워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길러야 되는 건 뭡니까? 팔로워십이에요. 팔로워십은 직책과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 에이전트인데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일단 국장님이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직책이든지. 이제 요즘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360도 리더와 동일 상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리더십은. 자기 직책과 상관없이 건전한 비판, 부정적인 비판, 비방, 험담, 비비불이 아니라 예, 무조건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는 왜라는 것이 계속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힘, 요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미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꺼이 책임지고자 한답니다. 팔로워십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내가 팀원으로서 리더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이해했으면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또 두 번째는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군림하거나 뭐 위에서 뭘 하거나가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예.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이런 섬기는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팔로우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십은 뭘 앞에 나가서 많이 떠들고 말을 잘하고 뭐 나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책임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들의 쓰는 언어, 리더들이 쓰는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감한 포기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고 왜 정확히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계속 내 뜻을 주장해야 되는지 굽혀야 되는지 내 팀을 위해서 지금 내 개인의 의견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팀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팀에 우선한다면 내가 내 개인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팔로우십을 가진 팀 매니저먼트 리더가 돼야 되겠고 그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모범형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한번 나누시면서 이런 마음가짐. 대체로 리더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꺼이 책임지고 기꺼이 포기하고요. 기꺼이 희생하고요. 예, 기꺼이 떠맡고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저 못해요. 그거 일단 누구에게 떠넘기기 바쁜 사람은 아직 리더의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기꺼이 떠안으세요. 변화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제 위치에서 제가 버겁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